안녕하세요. 로맨지의 형사전문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입니다. 로맨지의 형사전문 변호사 남성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실 사건이고 동영상도 많이 유포가 됐고 이로 인한 가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솔직히 저희 가늠이 안 됩니다.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무려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처벌이 엄청 무겁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흔히 많이 인터넷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묻지마 칼부림. 이런 사고도 잘해야 사망자가 한두 명인데 이건 9명이 죽었다. 따라서 20년은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운전자는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 이건 급발진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한 가지만큼 확실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이런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의 운전자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으며 그 죄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을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사례를 우선 좀 구체적으로 볼까 합니다. 2021년에는 불법 튜닝된 트럭을 과적한 상태로 운전자가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들이받아서 5명이 사망했고 1명자의 부상자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피해 유족과 합의를 해서 간신히 실형을 면했고요.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죠? 최근 사례를 보면은 수원역에서 버스가 시민을 덮쳤던 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기억합니다. 이거 저희 수원 쪽에 있던 사건이었고 이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 17분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고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형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이 죽었으니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법에 대한 아주 좋은 접근이죠. 그렇지만 나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 중에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고 제3조 1항을 보면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를 뜻하고요. 이번 시청역 사고로 인해 9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현행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법률용어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사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겠네요. 아무리 고의가 없다 해도 과실로 인해 여러 사람이 희생됐는데 내릴 수 있는 형벌이 현재 최대 5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되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는 이유는 법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5년 이하 딱 정해놨어요. 따라서 하늘에 두 쪽 나도 5년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규정 보면서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죠.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데서 보듯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어떤 악당들이 나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트럭으로 그냥 때려 박습니다. 팍 죽이려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너 깜빵 갔다 오면 5년이니까 몇 억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심하게 엄청나게 높게 해둘 수는 없고요. 입법적으로는 뭐 적당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신 대표님의 의견이 있고 저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악당이 시켜서 박았다. 이건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 보면요, 이게 뭐 금융거래 내역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살인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뭐 징역 이제 몇십 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금고라는 거는 감옥에 가긴 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든지 아주 높은 혐의가 적용돼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대 형량이 5년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서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법령상 최고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5년 이하입니다. 실무상 양형 기준은 어떨까요? 현재 양형 기준은 이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8개월에서 2년이고 감형시 4개월에서 1년 또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벌금입니다. 여기서 가중이 돼야 1년에서 최대 3년이고요. 법적 상한선이 5년을 꽉 채워 선고하는 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수원역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도 보듯이 징역 5년짜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는 9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양형인자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 과연 사고 운전자가 유가족들이랑 합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총 15명인데 이 정도면 모든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약한 형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현실의 법적 상태를 보건대 형벌을 5년 이상 더 내리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이번 사고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3년 이상이 나온다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아주 무겁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3년은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 시 최대 10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나왔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근데 이건 처벌 수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입법이 현실에 맞춰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사고 결과가 아무리 과실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결국 한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지 행위로 인해서 여러 죄를 발생시켰다면은 가장 무거운 죄를 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경합범 처벌 때문인데 만약 미국처럼 병과주의라고 해서 각 죄마다 합산해서 형벌을 부여해버린다면 시청역 사고의 경우 9분이 돌아가셨으니까 5년 곱하기 9명 그래서 45년에서 총 45년 이내에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죠. 이 정도는 되면은 비로소 죄의 무게를 가해자가 짊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수에 따라서 20년도 넘고 60년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의 처벌 수준은 정말 관대한 편이긴 합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또한 지겠지만 아무리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망한 피해자는 평생 가족품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징역 몇 년 이상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로 선고할 수 있는 5년도 너무 짧고 양형 기준 역시 지금보다는 강화해서 처벌이 훨씬 무겁게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밝혀졌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보면 나이가 많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된다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저희도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나 고민을 한번 저도 해보긴 했습니다. 시청역 사고 이후에도 고령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뉴스에 여러 건 나와서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제한해버리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직업도 운전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 운전자를 규제하려고 하면 10년 안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사고 덜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75세가 되면 법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준을 엄격히 하면 고령이어도 운전을 얼마든지 잘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예전처럼 운전을 못할 것 같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한번 면허 반납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시청력 사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상으로 조롱을 하거나 모욕하고 명예훼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헌법상 모욕죄와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글을 올리는 건 자유지만 내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올리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다른 사회적 이슈를 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지의 신학권 변호사 남성님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